코어 운동이란 몸의 중심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복부, 등, 골반,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코어 근육이에요. 그러면 코어를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 통증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지 않은 분들도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과 허리 통증의 제일 주범이 바로 자세인데 그 자세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평상시 내가 근육을 수축하지 않을 때도 우리 몸의 자세를 계속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균형 감각을 잡아줘서 몸의 부담을 많이 줄여줘요. 코어 근육이 강한 분들은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제일 좋은 효과, 바로 복부 지방. 복부 지방이 자꾸 나오게 되면 자세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코어 근육이 생기면 복부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또 자세를 이중으로 개선해 주는 효과도 있어요. 코어 운동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플랭크라든지 아니면 스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지만 모든 코어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나는 전혀 운동을 안 해봤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어 운동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없는 코어 운동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없는 코어 운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요추의 전만 곡선 아시죠? 요거 C자 곡선. 이 허리의 C자 곡선이 무너지는 코어 운동들은 일단 허리가 아프면 금지예요. 허리가 아플 때는 이 허리의 곡선을 유지시켜주는 코어 운동을 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의 코어 운동의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이 대둔근 그리고 중둔근,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이후에 통증도 사라졌고 근육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코어 운동들을 추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코어 운동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쉬워요. 일단 제가 누워서 시작할 수 있는 코어 운동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호흡 코어 운동인데 쉬운 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의 전만 곡선이 사라지면서 등이 바닥에 잘 닿아요. 최대한 당겨주신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는데 이 내뱉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내뱉을 때 최대한 길게 내뱉으셔야 돼요. 내가 들이마시는 게 1이라고 하면은 뱉는 건 2, 3 정도로 길게 내뱉으시면 돼요. 완전히 배에 남아있는 공기가 없을 때까지 끝까지 내뱉는 게 이 운동의 포인트입니다. 손을 이렇게 올려보면 들이마실 때는 흉곽이 열리면서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뱉을 때 이제 흉곽이 닫히면서 어느 순간부터 배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강화해야 될 앞쪽 코어입니다. 해서 이거를 1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브릿지 운동인데 허리가 아파도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몸쪽으로 붙이는데 이때 그 다리의 정강이와 바닥의 수직을 이루도록 최대한 좀 가까이 붙이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때 너무 과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진 말고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정도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돼요. 4, 5 천천히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 숨을 뱉고 내려갈 때 숨을 들이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원레그 브릿지라고 하는 운동인데 일반적인 브릿지에서 크게 자극을 못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한쪽 균형이 잘 안 맞는 분들한테는 이 원레그 브릿지 굉장히 좋아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으로 이 무릎을 밀면서 브릿지를 해주시면 돼요. 1, 2, 3, 4, 5 다음은 루프밴드를 이용한 루프밴드 브릿지를 해볼 건데요. 이 루프밴드는 없으면 제가 드려요. 그래서 이 루프밴드를 양쪽에 무릎에다 거는데 무릎 위쪽에다가 이렇게 거시고요. 이 상태에서 브릿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브릿지를 하는데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시면 돼요. 그때 자극이 오는 곳, 그게 바로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훨씬 더 안쪽 바깥쪽까지 자극이 많이 옵니다. 세 번째로 설거지 운동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설거지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이 설거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싱크대 정도 된 높이의 테이블이나 벽을 붙잡고요. 가슴을 펴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그대로 고관절만 뒤로 들어서 10초 동안 버티는 거예요. 내려놓고 반대편 또 10초. 엉덩이 위쪽, 엉덩이보다 약간 이 위쪽에 힘이 딱 들어간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릎만 굽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허리가 숙여지면 안 돼요. 허리가 숙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가슴 펴고 무릎을 핀 상태에서 고관절만 그대로 들어서 10초 동안 버티는 거예요. 한쪽에 10번씩 총 20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와이드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쿼트라고 하면 이렇게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서 내려가잖아요. 이때 엉덩이가 끝까지 내려갈 때 허리가 말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력이 약하거나 운동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스쿼트 하다가 또 허리 부상을 많이 입거든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한데 어려워요. 근데 이 와이드 스쿼트는 부상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일단은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2배 정도로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끝이 앞쪽을 보지 않고 45도 사선을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턱을 45도 정도, 시선 전방 45도 정도를 본 상태에서 가슴 핀 걸 유지하면서 그대로 내려가면 돼요. 이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무릎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내려가면 돼요. 내가 더 내리고 싶어도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운동이에요. 15번씩 2세트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